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어떤 장소에서 전에 있었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묘한 경험을 했는데,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여럿이라면, 이런 경험이라면 억지로 착각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잊고 넘어가긴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낚시하다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2010 몇 년쯤 가을이었어요. 추석 연휴 때. 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갔다 경험한 일이거든요. 거기가 자주는 아니고 생각날 때 가끔 가던 조용하고 자그마한 저수지인데, 그날도 조용히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새벽 2시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애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이 시간에 본 애들이 나와서 놀고 있나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거기 애들끼리 올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마을이 근처에 있긴 있는데, 근처라고 하지만 가깝진 않거든요. 그리고 길도 그렇고, 그리고 거긴 마을 처녀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고가 좀 있다고 소문난 곳이라 낚시꾼들조차도 밤엔 거의 오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거길 좋아하는 거고, 가면 거의 독탕이고 조용하고 그런 곳인데 아이들끼리 놀면서 웃는 소리라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다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엔 제가 피곤하고 그래서 헛게 들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점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이게 절대 환청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거 있잖아요, 귀신이면 물러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도 가라고, 이게 겁이 나니까 그 말이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그 애들 웃음소리는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게 그게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이지 소름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텐트로 들어가서 텐트문 걸어 잠그고는 침낭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근데 잠이 오질 않아요. 마음은 빨리 잠들어서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싶은데 오히려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뭔지 그땐 또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던 그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제야 진짜 깊은 한숨이 나오면서 살짝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는 혹시 그쪽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빠르게 검색을 해봤었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요, 그 저수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저수지는 아닌데 그 바로 근처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아이들이 안타깝게 된 정말 가슴 아픈 사고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는 그 근처 가게에서도 애들 노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 애들이 놀러 왔나 보다 싶었는데, 가게를 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주인은 어디 갔는지 문이 잠겨 있더라는 얘기. 여럿이 가면 소리를 듣지 않는데 혼자 지나가면 애들 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처럼 그 사고가 있었다는 그 근방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웃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적잖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연을 알게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치근하고 안타깝고 뭐 안쓰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문 열고 다시 낚시를 시작했더랬죠. 그리고 혼잣말로 그랬어요. 놀고 싶은 만큼 놀다 가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일이랑은 다 잊어버리고 올라가라고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얼마나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일어나 보니까 좀 떨어진 곳에서 동네 어르신들인지 어르신 몇 분이 투망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어르신 목소리. 그래서 어르신인 줄 알았죠. 그렇게 투망을 던지고 또 올리고 정리하고 웃고 떠들기를 반복하면서요,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민물에서 투망은 불법이지 않나, 투망으로 저렇게 뒤집어 놨으니 낚시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허탈한 기분에 웃음이 나오대요. 오늘 일진이 좀 그렇다, 낚시할 날이 아닌가 보다, 이런.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의식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있는 곳 근처에서는 투망을 던지지 않다가 좀 걸어가서는
다시 투망을 던지면서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제 시야에서 어둠 속으로 아예 사라졌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그때까지 투망 던지는 게 불법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싶은 소름이 확 올라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가 저수지 입구에서 차 없이 제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려면 진짜 한참을 걸어야 하거든요. 저수지는 작지만 삥 돌아서 끝부분이니까 걸어서 오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투망을 던지면서 들어온 것도 그래요. 그 위쪽은 아예 차를 댈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입구 기가에 차를 세우고 걸어와서 거기서부터 투망질을 하다가 잠든 나를 지나쳐서 위쪽까지 올라갔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면서 투망질을 하던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엔.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본능적이라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자리를 떠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랑은 이거 완전히 다른 느낌. 그래서 전 3박 4일 계획으로 갔던 거를 바로 자리 정리해서 나왔고요. 나오는 길이 어르신들이 걸어간 길이라 적잖게 긴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두 눈에 힘 꽉 주고 찾아봐도 어르신들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수지 입구에서 길 쪽으로 나와서 봐도 그 주변 어디에도 주차된 차는 보이지 않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밤엔 길도 험하고 근처에 마을이 있어도 마을에서 저수지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르신들 몇이 투망하러 걸어서 왔다? 그때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돌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저수지에서 몇 해 전에 그 70대 전후 어르신 둘이 투망을 던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런데 제가 본 어르신은 어두웠지만 분명 둘 이상이었거든요. 만약 거기서 죽은 연가라면 둘이어야 하잖아요. 그날 제가 어둠 속에서 본 사람은 암만 적게 잡아도 그것보다는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 설명하기 힘들고 믿기 힘든 경험이었고요. 그 저수지에서 들은 아이들 웃음소리며 투망을 던지던 어르신들이며 저 말고도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그날 경험들이 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기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주변엔 마을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웃거나 울거나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선가 웃고 울고 떠드는 소리가 그 산을 타고 울리는 건데, 그런 소리는 확실히 구분이 가거든요. 근처에서 웃거나 울거나 떠드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배를 타고 그 물 한가운데 떠 있어도 마찬가지. 오히려 낮엔 들리지 않죠. 주변 노이즈가 많으니까. 밤에 아주 조용하고 그러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더 확실하게 들리죠. 이런 거를 물 한가운데 떠서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닌 척해도 겁먹는 사람 꽤 있었고, 이런 건 사람 없고 한적한 곳에 밤낚시를 가면 뭐 거의 매번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선명한 아이들 웃음소리라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이쯤 되면 아예 다른 경험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자꾸 울리는 느낌이지 그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투망을 던지던 사람들, 투망을 던지다 그게 불법 행위라 뻘쭘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제보자를 지나친 뒤 겁나 빠르게 달려서 차를 타고 잽싸게 나간 걸까요? 이게 그렇다 할 상황이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담은 뭔가를 들고 빨리 뛴다는 게 가능한가? 그것도 어르신들이? 이것도 좀 그러네요. 평범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번 사연 무서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강하네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무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때린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져야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길까요? 이번 이야기는 잔업전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잔업전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잔업 전무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충남 쪽에서 짧지 않은 기간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시간 나면은 같이 낚시도 다니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이래저래 자주 어울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도 낚시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던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얘기는 그렇게 들은 경험담들 중 하나라는 거고. 민 씨라고 할게요. 발음하기 좋게. 민 씨가 나고 자란 그 마을 주변에 저수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마을엔 또래가 없어놔서 형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마을 형들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 씨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낚시를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낚시를 좋아한 그게 진짜 슬픈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마을에는요, 넷이 어울려 다니면서 아주 진짜 못된 짓들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네요. 마을 애들을 저수지 옆에 있는 그 대나무 밭으로 불러서 막 때리고 욕하고, 그때 민 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다는데 그럼 민 씨까지 그 못된 것들이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들 나이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고 담배에 술은 기본이고, 물건 붙이는 거 있죠? 돼지표랑 오공표랑 뭐 양대 산맥이라는 그거, 냄새 맡으면 내가 다 굳어버린다는 그거를 막걸리 통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불면서 다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못된 무리 중에 우두머리 격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땐 민 씨도 어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할머니랑 단둘이 같이 산다는 거랑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랑 그리고 마을에서 조금씩 모아서 도와주는 집이라는 정도만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형들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때 같이 다닌 형들이라고 해봐야 뭐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중학생이니까 그 못된 것들이 무서우니까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것들한테 맞고 그런 뒤에 마음을 달래려고 그 어린 것들이 그 분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어린애들이 어디 제대로 된 낚싯대가 있었겠어요. 그냥 맞던 자리에서 대나무 주워서 거기에 가져간 실 묶고는 복돌 달고 바늘 달고 지렁이 잡아서 구멍치기 낚시 정도 한 거죠. 찌도 없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민 씨랑 다른 형들 몇이 모여서 그 무리들한테 맞고는 맞은 뒤에 서로도 이제 훌쩍거리다가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또 그 와중에 동생들 다독거리면서요, 자기가 대나무 쓸만한 거 구해서 실 묶어주고 바늘 매달아주고 그러면서 동생들 마음을 달래주고는 다들 데리고 저수지로 갔대요. 그러니 그 못된 것들이 자리를 뜬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거겠죠. 민 씨랑 형들이 낚시하는 곳을 보면요, 거기가 높은 제방식으로 좁게 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수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는 풀들이 많고 미끄럽고, 그래서 민 씨랑 형들도 그쪽으로 내려갈 때는 신경 써서 조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제방위에서 보니까요, 거기 숨은 조금 옆으로 사람 옷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옷이 떠내려왔나 보다 하고는 그냥 생각 없이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근데 웬걸? 이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때 민 씨랑 형들이랑 다들 놀라서 뭐 낚싯대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건져낸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건진 여자는 마을 처녀였다는데 그때 민 씨나 형들한테는 이제 마을 누나인 거죠. 그 누나가 거기 저수지 제방 쪽에 나물이 많으니까 나무를 뜯다가 실족을 하고 미끄러지면서 저수지에 빠진 것 같다고. 민 씨나 형들도 그게 어떻게 된 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어쨌든 마을에선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 조금 지났을까? 같이 낚시하는 형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이죠. 그 동생들 달래주고 그러던 형. 그 형이 민 씨네 동생들 데리고 낚시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꿈속에서 그 죽은 마을 누나를 봤는데 그 누나가 웃으면서 응?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그 동생들이 다들 우리가 찾아와서 그런 것 같다고, 형이 제일 먼저 봐서 형한테 나타난 것 같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못된 것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놈 있잖아요. 그때 그 놈이 거길 왔다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날 거기까지 와서 애들을 또 때렸대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실실 쪼개면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어울리는 형이 그랬대요. 확 죽어버리라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때 다른 애들도 민 씨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일이 있던 주에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 마을에서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 넷. 그것들 중 우두머리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 셋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저수지에 빠져서. 그리고 살아남은 그것도 반 미쳐서는 헛소리를 해대고, 금마가 민 씨랑 같이 어울리는 마을 형들을 쥐잡듯이 패고 괴롭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반 미쳤을 때는 마을 애들한테는 물론 민 씨한테까지 형형거리면서 따라다니더래요. 그때도 침 질질 흘리면서 눈은 다 풀려가지고 실없이 웃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끔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저수지에 가면 무서운 여자 있다고, 그 여자가 애들 다 잡아먹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여자한테 신랑해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살려줬다고,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다가 죽은 누나 가족들한테 몇 번 맞기도 했대요. 나중엔 진짜 완전히 미쳐서는 동네 개밥그릇에 있던 개밥까지 뺏어먹고, 그러다가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말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모습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땐 못됐지만 동정심까지 생기더래요. 어쨌든 그 남자는 그렇게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다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아예 볼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업 전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동정심을 받을 정도로 처참해졌다라.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몰라도 분명 악행은 어떻게든 그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친한 사람이랑 으슥한 곳에 단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갑자기 여러 목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번 사연은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같이 낚시를 다니는 형님이 있거든요. 그 형님이 외모를 봐선 소도 때려잡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혼자 낚시를 못해요. 뭐 사람들 많고 그런 곳이야 상관없지만 산속에 있는 소류지라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가 으슥한 그런 곳에선 혼자서는 낮에도 낚시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그 형님이 직접 경험했다고 들려준 이야기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낚시하는 데 따라다니던 사람이라 커서도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녔더라고요. 그때도 친구 하나랑 해서 낚시를 간 거예요. 이제 경남에 보면 소류지라고 민물 낚시에서는 꽤 알려진 곳인데 거길 갔었대요. 그리고 친구는 좀 걸어 올라가서 상류 쪽에 자리를 잡고 자기는 자동차를 세워둔 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했는데, 친구가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그 뒤에 자리를 잡으면서 보니까요, 건너편 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처음에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도 밤낚시하러 좀 전에 왔나 보다 싶었던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자리 뒤쪽으로 보니까 무덤이 있더래요. 그래서 간단히 요기하려고 가져온 것들 고수를 좀 하고, 그 무섭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고기 좀 잘 몰아주실까 하는 마음에, 그러고는 저녁 해지고 어두워졌을 텐데 시간은 잘 모르고요, 잠이 엄청 밀려오더래요. 왜 공부하기 싫은데 그때 책 볼 때 고개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팍팍 계속 그런 식으로 고개가 떨어지더래요. 이것도 이제 그 형님 표현인가, 그렇게 살짝살짝 졸고 있는데 파라솔 뒤쪽에서 "입질 좀 있어요?" 그러더래요. 거기에 형님은 무심코 "찌가 말뚝이네요." 하고 대답을 했고요. 대답하면서 앞을 보니까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없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바로 고개를 돌리면서 "건너편에서 낚시하세요?" 하고 물어봤다는데요. 방금 전에 분명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랜턴으로 살펴봤는데 거긴 형님 혼자 있더라는 거죠. 물론 건너편에도 사람은 없었고요. 이거 이상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상류 쪽에 자리를 잡은 친구가 내려오더래요. 내려와서는 동네 어르신인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낚시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마을에서 상이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살생하지 말고 그냥들 가라고 그랬다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면서
마을에서 상치는 거랑 우리 낚시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면서 그냥 낚시를 계속 했다고 그래요. 사실 형님도 방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있었던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냥 자기가 졸다가 착각을 했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류에 있던 친구는 좀 찝찝하다면서 바로 짐 챙겨 내려와서 그 형님 옆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 옆에서 낚시를 하고, 그러다 새벽 3시쯤 됐을까 싶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잠깐 차에서 눈 좀 붙이겠다고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뜰 때 입질 보겠다면서. 그래서 차가 이제 바로 몇 미터 뒤에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잠깐 사이에 잠이 싹 드는데, 그때 밖에서 남자랑 여자랑 크게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모라모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는 밖에 친구가 있으니까 정신없이 나가게 된 거죠. 차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 한겨울 엄청 추울 때 그 따뜻한 데 있다가 나가면은 입김 확 나면서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 공기? 바람? 어쨌든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가 머리를 순간 강하게 확 치듯이 그런 느낌을 주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한여름인데 말이죠. 근데 더 가관인 게 같이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마징가 제트 보면 아수라 백작처럼 혼자서 남자랑 여자 목소리로 꽥꽥거리더라고. 여자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는 할아버지처럼 쉰 목소리인데 그렇게 교차로 싸우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말리던지 잡던지 무슨 액션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겠더래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러질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어쩌냐 이러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나무로 달려가네. 그러고 그 나무에 진짜 시게 그냥 보는 사람까지 아플 정도로 머리를 들이받더라고. 그거 보니까 형님도 이제 이거 사람 죽겠다 싶더래요. 그 정도로 강하게 들이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제야 이 아름다운 놈, 사랑스러운 놈 막 욕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는 뒤에서 끌어안고 잡았대요. 근데 그렇게 잡고 있는데도 다시 강하게 나무에 팍! 얼굴은 피범벅이고 이걸 어쩌나 싶은데 눈물까지 나오더래요. 아주 복잡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여자 목소리로 그런 형님을 보면서 "어때? 내간 예뻐?" 그 형님 표현 그대로 이 지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희죽희죽 웃다가는 바로 정색을 하면서 어째서 산 사람을 괴롭히냐면서 또 이 지랄을 하더라고. 형님 표현이에요. 와,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그러니 그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을 쪽에서 닭이 울더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눈을 갑자기 딱 감더니만 고개를 팍 떨구더래요. 왜 어른들이 애들한테 인제 장난할 때 "어유 나 죽었다. 깨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또 측은하고, 그래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면서 보니까 상처가 깊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 친구가 와서는 그냥 가자고 그랬는데 형님이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정신 잃은 친구를 업어서 차에 태우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다 오라고요. 응급실에서 조금 있다 보니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는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다만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내가 예뻐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그게 병원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 기억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장소 공개로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밝히기 좀 그런데, 이상한 거 봤다는 조사님들도 좀 있고 여기 사연 있던 장소가 좀 유명한 장소긴 해요. 그리고 한강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때 목격자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돌기둥에 머리를 대차게 박더라고.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한참을 붙잡고 말리니까 그제야 멈추더라고. 이게 맨정신이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그래요.
진실이 뭐가 됐든 세상엔 정말이지 아직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싶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